네,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서천형 세무사의 열린 지식의 강의의 일환으로 오늘은 법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개인 사업자들이 법인 전환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신규 사업을 개시할 때 내가 과연 그냥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인지 또는 법인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법인의 개념을 한번 잡고 그 다음에 법인이 개인 사업자에 비한 장단점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이 됩니다. 사람 인자를 써서 그 자연인이라고 하는데요. 자연적으로 인격을 부여받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법인이란 것은 법적으로 인격을 갖게 되는 것이 법인입니다. 법인도요, 하나의 사람이죠. 자연인과 법인의 차이는 자연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인격을 부여받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간인 거고요.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받게 되면 그것이 법인이다. 법인도 사람이다 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법인도 사람이라면 우리가 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법인 그 사람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인의 돈을 내가 대표이사라고 할지언정 돈을 마음대로 빼서 쓸 수 없는 거죠.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법인의 개념이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면 법인의 최대 단점이 이제 나오는데요. 법인의 최대 단점은 법인은 별개의 사람이므로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투자했다라고 한다 치더라도 또는 내가 운영 주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받은 법인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운영 주체, 대표이사 등등 이사를 선임하게끔 돼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돈을 법적 절차가 아닌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면 돈을 마음대로 가져가면 대표이사가 되더라도 횡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최대 단점은요, 자금의 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돈을 벌고 또 돈을 벌거나 또는 손실이 나면 마음대로 채워넣거나 또는 마음대로 빼서 쓸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대표이사라고 할지라도 자금의 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이 단점이에요. 쉽게 왜 그러냐라고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법인이란 것은 별개의 인격을 가진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거를 마음대로 빼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법인에는 수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개인 사업체 사장입니다 하는 것보다 어떤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어떤 법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신뢰도가 높죠. 그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에도 좋고요.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거래 계약하기가 원활하다거나 또는 법인세 세율이 개인소득세 세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요. 세금 부담적인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단점, 자금의 출금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리고 그 법인은 다른 사람, 그러니까 걔 자체는 움직일 수 없는데 대표이사라든지 이사진이 이렇게 원활하게 굴리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엄격 감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부가적인 제재가 많이 따를 수가 있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예금에 대해서 입출금 내역뿐만 아니라 잔액에 대한 내용도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될 필요는 없죠. 하지만 법인은 보통 예금 10원까지도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의 출금에 대한 어떤 개념,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다, 내 돈이 아니다, 빼려면은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과 그리고 회계적으로 또는 세무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할 자신만 있으면 법인이 여러 가지 큰 장점들이 많습니다. 이런 법인이 장점을 갖고 있는 이유는요, 개인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고용 창출을 많이 할 것이다 라는 기대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등등 법인을
권장하는 것이 세법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어때요? 그 혹시라도 망하게 되면 그 개인 사업자들이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게 되죠. 하지만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인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어떤 타격을 입더라도 대표이사는 또는 주주는 자기 책임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더 이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자, 아까 법인에 대한 어떤 인격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법인 설립 절차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법인이 별개의 인격을 가졌다, 부여받는다 라는 개념을 모르면 법인 설립 절차가 왜 등기가 필요한지 이렇게 모르는데, 자, 개인은 어떻습니까? 개인은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사업자 등록만 하러 가면 돼요. 임대차 계약서 들고 본인 신분증 들고 세무서에 찾아가면 되지만, 법인은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가 않고 추가적인 사항이 더 필요한데, 그 이유가 개인은 출생신고가 돼 있고 인격이 부여받아 있고 주민등록증이 나와 있는 상태죠. 법인도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기를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법인 등기가 자연인으로 따지면 출생신고와 동일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받기 위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인이라는 것은 모든 자연인과 똑같은 권리를 향수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인격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자, 사람도 출생신고할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법인 등기할 때도 상호를 정하셔서 가셔야 하는데요. 이 상호는 상호등기법이라든지 에 대해서 뭐 어떤 제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 주식회사라는 기존에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등기소에 가시면, 등기소가 아마 iros.go.kr이라는 곳에 가시면 상호를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호가 이미 있는 것인지 또는 이미 있다고 해도 사용할 수 있는지 등등을 파악하셔가지고 일단 이름을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법인 자체가 설립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가이드라인, 대체적인 윤곽을 적는 것이 정관이죠. 그 다음에 법인 자체는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받았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사진들이, 대표이사가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영 주체에 대한 내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법인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본금에 대한 사항도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법인 등기를 할 때는 은행에 이제는 자본금 규정이, 상법이 개정되면서 자본금 규정이 많이 완화돼 가지고 뭐 10원이라도 하면 되지만, 어쨌든 은행에 돈을 넣고요. 은행에 돈을 넣고 그다음에 뭐 주금 출자 증명서라든지, 또는 요즘에는 이사 3인 미만은 잔액 확인서, 잔액 납입 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한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가지고 법원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개인이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한 3일 정도 걸리겠죠. 그렇게 법인 등기가 나오면 그제서야 이제 법인격을 갖고 있고요. 이제 법인격은 갖고 있되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겠죠. 국세청에 또는 세무서에 우리가 이제 이런 인격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해서, 자, 개인은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갈 때 어느 곳에서 하는지 임대차 계약서만 가지고 본인이 직접 가시면 되는데요. 법인은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와 그 신청인이 가는 것은 물론이고, 법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까 법인 등기한 데 따른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회사의 법인의 주주는 어떻게 되어 있고 출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갖추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그 법인 설립 절차에서 법인 등기는 사실 법무사님들한테 의뢰를 하시고요. 사업자 등록은 이제 세무사들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뭐 저희처럼 일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법무사들이 있어서, 또는 법무사님들도 연결되어 있는 세무사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가끔 이런 걸 물어보세요. 법인 등기를 하는데 얼마 들어가냐고. 예, 그거는 그 자본금이나 이제 등기 수수료, 자본금에 따라서 저 등록세가 결정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법무사 수수료도 결정되기 때문에 그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법인의 개념을 잡고 법인의 장단점과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이 법인 등기에서 또는 사업자 등록에서 세세한 항목들은 설명드리지 않았어요. 이거야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 건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법인 설립 절차를 그냥 왜 이 법인 등기와 사업자 등록으로 구분을 하지 않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되게 좀 그 곤란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